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점심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화요일 방송되는 꺼내들어요 진행을 맡게 된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배서영입니다. 꺼내들어요에서는 매주 다른 음악 장르를 들고 와 흥미롭고 깊은 음악의 세계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음악의 힘은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있죠. 노래만큼 나를 표현하기 좋은 수단이 있을까요? 넘쳐나는 음악 속에서 오늘은 무슨 노래를 듣지? 고민되는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꺼내들어요. 지금 취향에 맞는 음악을 저희와 함께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 꺼내들어요에서 같이 나눠볼 장르는 바로 국내 힙합입니다. 두터운 리스너층을 보유하고 있는 장르인데요. 오늘은 특히 국내에서 활동하는 래퍼들만 선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힙합 많이 들으시나요? 저는 강력한 비트와 라임을 맞춰 적은 가사를 듣는 맛에 가끔 찾아 듣곤 하는데요. 오늘은 힙합이 어려워 잘 듣지 않으시는 분들도 힙합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가수는 바로 빈지노입니다. 힙합을 잘 모르는 학우분들도 빈지노만큼은 아실 것 같은데요. 그룹 재즈팩트의 멤버이면서 솔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빈지노라는 이름은 미국 래퍼 벤지노에서 본인의 이름 임성빈을 합성한 거라고 하네요. 빈지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뉴질랜드로 가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이혼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한국에서 서울예고에 진학한 후 서울대학교 조속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래퍼라고 하면 자퇴하고 음악 작업만 하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빈지노의 학력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서울대 입학과 동시에 휴학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술보다는 음악이 하고 싶었던 걸까요?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자작곡을 들려준 뒤 그 곡이 멋있다는 소리를 듣자 힙합 커뮤니티에 자작곡을 올리게 됩니다. 이후 그 곡을 듣게 된 사이먼 도미닉이 연락을 하게 되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역시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선 실행에 옮기는 용기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방금 듣고 오신 Always Awake라는 곡은 24대 26이라는 앨범에 속한 곡인데요. 이 앨범은 한국 힙합을 대표하는 클래식 명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쇼미더머니가 유행하기 이전 언더그라운드에서 머물던 한국 힙합이 본격적으로 대중성을 높이며 대중에게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다고 평론가들은 말하기도 하죠.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남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이 곡 역시 아까 말씀드린 빈지노의 명반 24대 26에 수록된 곡입니다. 꺼내들어요에서 힙합 장르를 소개해드리는 첫 번째 가수로 빈지노를 선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래퍼이기 때문입니다. 랩을 하는 방식이 공격적이거나 촐랑대지 않고 낮게 깔아 읊조리는 듯한 중저음의 발성이 빈지노의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한마디로 부담스럽지 않고 물결처럼 부드러운 랩을 하는 것이 최대 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기도 매우 충실하죠. 몇 년이 지난 노래임에도 비트가 굉장히 세련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런 멜로디뿐만 아니라 가사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는 래퍼입니다. 허클베리핀은 빈지노의 가사는 하나의 그림을 보듯 장면이 확 펼쳐진다라고 라디오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빈지노 본인의 미술적 감각과 문학적 표현을 가미해 가사를 잘 쓰는 래퍼입니다. 처음으로 들려드린 Always Awake 가사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데요. 왜냐면 난 내가 내 꿈의 근처라도 가보고는 죽어야지 싶더라고 라는 가사를 적으며 청춘들에게 열정을 한 번 더 기름 부은 듯 했습니다. 이런 예술적인 감각을 키우는 데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유명한 서양 화가이며 어린 시절 뉴질랜드에서 생활했던 것이 현재 빈지노의 음악 세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래퍼들의 래퍼라고 불리는 빈지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래퍼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방금 들려드린 노래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수의 곡이었습니다. 노래 듣고 누군지 알아차리셨나요? 잘 모르는 학우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센스였습니다. 빈지노에 이어서 한국 래퍼들의 래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센스라는 이름은 중3 때 대구 청소년 랩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래퍼를 작가와 비슷하다고 여겼다고 하는데요. 이센스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래퍼가 작가라면 랩이 뭔가 서사도 아니고 논문도 아니고 무슨 법전도 아니고 그냥 수필이잖아요. 어떤 작가적인 그런 느낌이 좋아서 짓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며 영어로 수필의 뜻을 가진 에세이스틱과 센스를 합쳐 이센스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정말 센스 있는 것 같은데요. 이센스는 라임, 플로우 등 모든 스탯을 고루 가진 래퍼인데요. 언더그라운드 시절부터 거물이 된 지금까지 항상 최상위 레벨에서 활약해 왔습니다. 자신의 특화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래퍼는 많지만 이센스 같은 올라운더는 찾아보기 힘들죠. 그토록 살벌하게 디스전을 벌이던 개코조차도 실력만은 인정한다 하며 디스전 직후 인터뷰에서 내 마음속 최고 래퍼 한 명은 당연히 이센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센스의 남은 이야기 이어서 나눠볼게요. 지금은 1시 32분. 여러분은 숨은 노래 맛집 꺼내들어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뭐 들을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는데요. 꺼내들어요에서 취향에 맞는 노래 한 곡 찾아가시는 건 어떠신가요? 이센스의 두 번째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아까 소개해드린 빈지노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곡입니다. 이센스의 명곡이라고 불릴 만한 여러 곡들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 수위 높은 가사 때문에 19세 제한이 걸려 있어 방송에서는 들려드리지 못해 아쉬운데요. 이센스 커리어 최고의 명작이자 대한민국 100대 명반까지도 들어간 앨범 더 에넥도트는 이센스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따로 찾아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센스는 2003년에 데뷔했는데요. 데뷔 연차에 비해서 앨범 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곡이 많지는 않더라도 양보다는 질이라고 하죠. 굵직한 작품을 3개나 갖고 있는 래퍼입니다. 데뷔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이어진 그만의 독보적인 스타일과 개성, 독창적인 래핑과 가사가 리스너들을 열광시킨 것 같아요. 음악 하나만으로 언더그라운드와 오버를 넘나들며 전부 성공을 맛봤다고 할 수 있는 래퍼입니다. 추구하는 음악 스타일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가장 잘 소화하는 건 붐랩에서 그 진가가 잘 드러나는데요. 이센스의 가장 큰 장기인 작사 실력이 붐랩 비트 위에서 크게 빛을 발합니다. 아주 빠르고 현란한 벌스를 선보이는 편은 아니지만 문학적인 가사들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래퍼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데요. 수필의 뜻을 담은 이름답게 이름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빈지노와는 다르게 진입장벽이 조금 높은 래퍼인데요. 그럼에도 한국 최고의 래퍼를 꼽을 때 항상 들어가는 래퍼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지금까지 힙합 장르와 관련된 빈지노와 이센스 두 래퍼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 코너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학우분들을 위해 꺼내들어요에서 위로와 응원의 말을 노래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벌써 4월이라니 정말 시간이 빠르지 않나요? 여러분은 4월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저는 중간고사가 떠오르는데요. 개강한 지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시험 기간이라니
정신 놓고 살다가는 이렇게 대학교 4년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꺼내들어요도 잠시 쉬어가는데요.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는 결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의 공부 꿀팁이 있나요? 저는 대학교에 올라와서 고등학교 때랑은 조금 다른 공부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하는 건데요. 여러 강의를 듣지만 교양 과목이냐 전공이냐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전공을 우선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죠? 또 교수님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논서술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암기 위주의 시험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암기에 자신 있지만 논술형 문제는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작문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의를 열심히 듣는 거겠죠? 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강의 들으시길 바라며 노래 듣고 마지막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프리스타일의 Y 듣고 왔는데요. 여러분은 싸이월드 시대의 학창 시절을 보내셨나요? 저는 싸이월드를 직접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처럼 SNS가 발달해서 바로바로 연락을 주고받을 순 없지만 오히려 그런 점에서 더 낭만이 가득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Y2K가 유행을 하며 과거 노래나 패션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보면 정말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음악은 지금처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가사가 더 진정성이 있고 감동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영어 가사가 팽배해진 지금과 반대되는 한국말 위주의 가사가 듣는 사람에게 더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절을 대표하는 음악 스타일이 있죠. 전람회의 취중진담,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등 서정적인 발라드 위주의 노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발라드 곡은 많지만 뭔가 이 곡이 그 곡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흔히들 공장형 발라드라고 부르며 비슷한 멜로디의 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시절 발라드 듣고 올게요. 점심시간도 어느덧 끝나고 있네요. 꺼내들어요에서 준비한 네 번째 장르, 힙합에 대해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래퍼들의 래퍼 빈지노와 언더그라운드에서부터 정상까지 올라온 이센스까지 여러분들의 취향을 사로잡는 노래는 찾으셨나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꺼내들어요에서 선곡한 곡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매주 화요일 다양한 가수와 노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넘쳐나는 음악들 속 막상 들을 노래가 없다고 느껴지는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한 꺼내들어요. 어떠셨나요? 어떤 노래를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취향이 보일 만큼 현대사회에서 음악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잠시 줄이고 혼자만의 시간에 몰두할 수 있게 만드는 음악의 힘은 강한데요. 바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학우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꺼내들어요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다양하고 좋은 노래들을 들고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연출과 기획의 정수연, 기술의 김승현, 모니터 차윤서, 그리고 진행에서는 배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